네, 한국조선해양이 이처럼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한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학회장이신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김현수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이 한국조선해양 2분기 실적 소식부터 저희가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8,973억 원이에요.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네. 시장 추정치보다도 훨씬 큰 거죠. 배경이 뭘까요? 네. 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큰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적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보면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네. 그동안 조선소에서 이제 여러분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수주한 상황에서 강제 가격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정된 과거 몇 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강제값을 반영을 해서 수주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강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영해서 다시 이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강제값 인상 요율에서 적자가 대폭 늘어난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도 나름대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있고 해서 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강제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중단된 상태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상으로서 지금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강제값 인상으로 인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제값이 너무 올라서 그거에 따라서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 전환한 걸로 집계가 된 건데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강제라는 게 그 후판이라는 부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강제라는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후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일반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축에서 쓰이는 건 이제 철근이라든지 H형광, I형광 이런 기성 제품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선박에서는 사실은 모든 강제들이 모든 재료들이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배의 형상이나 그다음에 구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큰 어떤 넓은 철판을 들여와서 이거를 가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네. 일정한 형상으로 자르기도 하고 예. 어떤 공률을 줘서 형상을 잡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재료들이 전부 다 이제 배를 이루는 어떤 기본 소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제를 이제 조선에서는 후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네. 이 강제가 작게는 작은 배들은 한 10,000톤부터 큰 배들은 30,000톤 이상 되는 강제가 필요해서 전체 그 선박 가격에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 선박의 형상이 좀 구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두께와 다양한 어떤 재질을 가진 이런 강제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가격의 인상 부분은 굉장히 선박에 좀 큰 영향이 좀 있지요. 이 후판이라는 말씀 아까 제가 강제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선 쪽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를 만드는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재료인 건 맞겠고요. 이 하반기에 후판 값이 연초 대비 60%나 더 인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철강 업계에서도 사실은 석탄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제값의 상승에 대한 상승 압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계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60% 정도의 인상이라는 건 사실은 좀
과도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견적할 당시에 강제에 대비해서 60% 이상 강제 가격을 인상이 되면 조선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원가 상승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적자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적인 어떤 강제와 안정적인 가격, 뭐 상승 요인을 반영해서 좀 점진적인 어떤 강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좀 변동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최근에 이제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저희 나라에서 일부 중국의 강제를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 후판 강제를 해외 수출을 거의 못하는 상황으로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포스코가 좀 낮은 가격으로는 조선소에 그 강제 제공을 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그 강경책을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선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서는 지금 이 강제 가격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인상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까지 이제 후판 해외 수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재 자체도 부족하고 심지어 비싼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국내 조선 3사 중에 한국 조선해양의 상황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네. 나머지 2개 조선사 2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국 조선해양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두 조선소들도 이제 강제값 인상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도 이제 대규모 적자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를 합치면 한 뭐 2조 정도를 업계에서는 예측하라고 이러는 상황인데 예. 이 상당히 좀 큰 대규모 적자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포스코는 상반기 한 2조 2천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좀 윈윈 상생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과도한 인상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워낙 지금 모든 산업계나 이 경제 쪽이 다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선업은 이제 수주 소식도 좀 적잖이 들려왔었잖아요. 네. 이 수주가 원자재 가격을 넘을 수는 없나 보네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강제나 이런 원자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주할 때 견적을 하면서 한 3년 정도의 강제값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견적을 통해서 수주를 하게 되는데 수주 가격은 결정이 되고 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해서 수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강제가 이제 아주 과도하게 강제 가격이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가의 부담으로 늘어나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한계가 도달하게 되는데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수익성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업계의 이제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포스코나 이런 강제 부분이 사실은 조선업 자체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강제값에 미치는 영향이 선박 조선소 자체만이 아니라 기자재 업계 등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제 가격 상승이 웬만한 기자재들에 대한 상승 요인도 같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큰 임팩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수주물량에 대해서 사실은 강제값 인상분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네. 그 인상분에 대한 어떤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하고요. 뭐 향후에 수주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강제값을 좀 반영을 좀 하고 있고 성과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강제 가격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서로가 또 위민할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어닝 쇼크인데도 지금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어서 사실 이쪽에 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닝 쇼크인데 주가가 오른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주가라는 것은 사실은 선행 지수로서 이제 시장에서 조선 업황의 시황이 좋아질 거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LNG 선박이나 LPG, 그다음에 암모니아, 뭐 메탄올, 향후 뭐 수소나 연료전지까지 포함한 이런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이제 선박의 친환경 바람이 좀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한국에서 좀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해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수주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업 관련 기사들에 보면 빅베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빅베스가 잠재 부실 일시 반영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대규모 영업 손실을 이미 다 반영한 빅베스의 결과다. 조선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간 문제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턴어라운드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값에 대한 여러 가지 반영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수주할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값 반영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선박을 수주한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가 절감 노력들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빅베스라는 이제 이런 쪽에 것들이 이번 실적 발표 통해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시장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강제값 인상에 대한 연착륙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주식시장 자체는 사실은 조선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우리나라 조선업의 시장 지배력이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수주 독주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실적 호전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라는 이 산업 자체의 특성이랑 빅베스의 연관이 좀 궁금한 게 사실 조선업이라는 거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원가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로서의 위험을 가장 많이 위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가 급등 같은 환경 부분을 지금까지 조선업 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큰 변동 없이 가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가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이런 것이 급등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그동안 쉽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보면 환율이나 뭐 금융의 이자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은 각 회사마다 이제 수주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최근 3년 동안 환율 변동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환율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강제 가격은 어느 정도 베이스에서 플럭세이션을 했으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정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동안 수주에 임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거 3년치 데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응이 쉽지 않았던 게 지금 사실이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영하기 위해서 좀 향후에는 뭐 강제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주를 할 때 철강업계와 그다음에 뭐 조선소가 어떤 그런 수주가와 연동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급등하는 이런 시장 환경들은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그럼 혹시 앞으로 이 강제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강제 가격이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되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조선소는 실질적으로 지금 강제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강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강제된 수급 불안이 사실은 조선소에서 지금 요즘 제일 큰 이제 위험 요소입니다. 좀 좋은 모습으로 같이 윈윈하는 이런 모습에 좀 합리적인 강제 가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주가 곧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익성이 개선이 되려면 배 가격 자체가 더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한 1억 50만 달러 수준인데 1억 1,467만 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배 가격 자체가 좀 올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지상하신 말씀이고 VLCC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원유 유조선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엔 이게 한 1억 2천만 불까지도 갔었던 거고요. 그 이상도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인상 요인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조선소의 업의 특성상 지금 이제 물량이 없을 때 조선소가 고정비로 안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네.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자재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100% 손실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저가로 수주를 해서 그 운영에 대한 것들을 좀 만회해서 뭐 적자를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30% 줄이겠다 이런 모습들이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경영층의 판단에 의해서 성과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과가 더 올라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가격들보다도 더 상승된 가격으로 수주하면 더 좋겠죠. 근데 해운업계나 다른 데서 또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경쟁업체들의 또 성과에 대한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긍정적인 모습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지금 성과가 좀 인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 이유들이 이제 뭐 원자재 뭐 상승 압력도 있지만 뭐 IMO나 이런 데서 배출가스 규제하는 이런 움직임도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과 상승 요인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 운반선 물동량도 조선업계에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원유 운반선은 사실은 이제 그 석유 제품이 대세를 이루던 시절에 사실은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각광받은 제품들이고 한데 네. 이것이 이제 증산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많은 나라들마다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운반선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물동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각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기후온난화라는 이슈가 이제 전 세계를 덮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에너지 정책이 바꾸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석유 제품 운반선이나 뭐 폐선율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 선박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박들이 이제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이 실제 운항을 할 때는 탄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폐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폐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선업 입장에서 보면 선박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좀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폐선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중고 선박 가격이 좀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폐선율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외부 요인들에 의한 조선업계 업황을 쭉 한번 좀 살펴봤는데 끝으로 저는 이 국내 조선사들의 업황 개선이 우리 조선사들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뭐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만큼 업황 개선세도 확연하고 우리가 뭐 기술력이나 경쟁력까지 잘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완전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딱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끝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아마 조선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도 열심히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조선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사실은 조선업이 혼자 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해운과 조선의 상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해양진흥공사하고 HMM 그다음에 국내 조선소들이 연계가 돼서 좋은 해운에서 실적을 낸 사례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강업계와 조선도 같이 좀 그런 모습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조선은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이나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산 기술하고 공정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조선이 그동안 어려웠다 하더라도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는 한 번도 5대 품목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좀 저력을 좀 갖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정말 잘 준비해서 정말 관련되신 분들이 좀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계 조선 시장을 좀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공업전문대학 조선해양과 김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